그는 중학교 때부터 부산 지역 최고의 투수로 유명했고 고등학교 때는 전국구 스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고등학교 투수가 무슨 스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970년대 고교 야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였죠. 이런 시절에 투혼으로 포장된 엄청난 혹사 속에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활약은 고등학생임에도 충분히 스타가 되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 활약이 어느 정도였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1975년 황금사자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최강팀 경북고를 상대로 노히트 노런을 기록한 그는 다음날 4강전에서도 8이닝까지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며 완봉승을 거뒀고 그 다음날 결승전에서 또다시 선발로 등판해 완투승을 기록했는데요. 3일 동안 무려 27이닝을 혼자서 책임진 진짜 말도 안 되는 투혼을 발휘했던 것이었죠. 사실 이 대회뿐만 아니라 그는 대부분의 대회에서 이런 식으로 경기를 치러왔는데요. 그랬기에 사람들은 더더욱 그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죠. 고등학교 슈퍼스타였기에 그를 탐내는 대학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등학교 선배들이 많이 있는 고려대를 선택했죠.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마는데요. 고려대에서 갑자기 그의 입학을 취소시켜버렸고 연세대를 제외한 어느 대학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의 입학을 추진했던 고려대 관계자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입학을 취소시키라는 협박을 받았던 것이었죠. 아무튼 대학에서도 그는 고등학교 때처럼 투혼으로 포장된 엄청난 혹사 속에 만화에도 나오지 않을 법한 미친 활약을 펼쳤습니다. 1978년 전국 대학 야구 선수권 4강전에 선발 등판해 연장 14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밤이 늦어 다음날 오전에 재개된 게임에서 4이닝을 더 던지며 무려 18이닝 완봉승을 거둔 것이었죠. 그리고 같은 날 오후 바로 이어진 결승전에 또다시 선발 등판해 완투승을 기록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틀 동안 무려 27이닝, 투구수 375개, 그야말로 괴물과 같은 활약이었죠. 그리고 다음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마는데요. 그는 선배들로부터 야구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엄청난 폭행을 당했고 이때 허리를 잘못 맞아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으며 거의 100일 동안 집에서 요양했을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죠. 이 부상은 후유증이 크게 남아 커리어 내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그의 공은 점점 위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만약 이 당시 구타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보다 훨씬 더 어마무시한 전설이 되었을 것이기에 정말 큰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후 그는 선수 생활 내내 허리 통증을 안고 공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엄청난 활약은 계속되었고 국제대회에서도 맹활약은 이어졌죠. 이에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그에게 입단 제의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마이너리그 계약이 아닌 메이저리그 로스터 보장이 된 5년짜리 계약이었다는 점이었죠. 그는 정식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를 승인하며 그는 토론토 소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메이저리그에 가지 못했죠. 바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197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는 이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진압하는 등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민심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이에 3S 정책을 펼쳐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스포츠였고 프로야구의 출범이 그 중심에 포함되어 있었죠. 때문에 국내 최고 스타인 그가 메이저리그로 가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국내에 남을 수밖에 없었죠. 대학 졸업 후 실업팀 롯데에 입단한 그는 계약금 5천만 원 중 2,900만 원은 나중에 준다는 말을 믿었다가 끝내 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는 열심히 던졌습니다. 1981년 팀이 정규리그 36경기에서 치룬 324이닝 중 그는 206이닝을 책임졌으며 실업야구 한국시리즈에서는 6차전까지 전부 등판해 경기당 평균 7이닝, 총 42이닝을 던졌던 것이었죠. 이후 프로야구가 출범했고 역시나 그의 초인적인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1984년에는 정규리그 100경기 중 52경기에 등판해 284이닝을 던지며 27승을 기록했고 한국 시리즈에서는 불멸의 전설을 만들어냈죠. 그는 1차전에서 완봉승을 전 게임을 다 나가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게임은 전부 다 이기고 싶습니다. 3차전에서는 완투승을, 5차전은 완투패, 그리고 6차전은 5회 9원으로 등판해 경기를 마무리했고 무리라는 건 알죠. 알지만도 나갈 수 있는 끝까지 나가서 이겨야죠. 대망의 7차전에서는 또다시 선발로 등판해 완투승을 거뒀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이고 자고 싶어요.
한국 시리즈 총 7경기 중 5경기에 등판해 혼자서 4승을 거둔 전무후무한 대기록이었죠. 진심으로 과장 없이 어깨를 갈아 넣었다고 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을 바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스포츠에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는 팀보다 위대한 선수였죠. 이후에도 그는 초특급 활약을 이어나갔습니다. 1985년에는 225이닝을 던지며 20승의 방어율 1.92를 기록했고 다음 해에는 267이닝을 소화하며 19승의 방어율 1.55를, 그 다음 해에도 224이닝을 책임지며 14승의 방어율 2.81을 기록했죠. 특히 이 시즌에는 영화 퍼펙트 게임으로도 제작되었던 그 유명한 선동열과의 15회 연장 혈투가 있었던 때로 두 사람은 각각 투구수 209개와 232개를 던지며 역대급 명승부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는데요. 5월 16일 이 승부가 끝나고 선동열은 4일 휴식 후 1.1이닝만을 투구한 뒤 5월 내내 휴식을 취한 반면에 그는 3일만 쉬고 나간 다음 경기에서 완투승을 기록했고 또 3일밖에 쉬지 못하고 출전한 다음 경기에서 한 번 더 완투승을 거뒀으며 그리고 또 3일만 휴식한 후 등판한 경기에서 완봉승을 기록하는 엄청난 투혼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는 프로야구 선수협회를 만들어 동료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고자 했습니다. 사실 자신은 슈퍼스타였기에 가만히 있으면 평생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그는 불구덩이로 뛰어들었죠. 먼 훗날 이에 대해 그는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군 포수가 공을 받아준 적이 있어 고마움에 고기를 샀는데 얼마 만에 먹는 고기인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선수 연봉이 300만 원이었죠. 이군은 장비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돈으로 야구 장비까지 사다 보면 생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구단은 이군 선수들을 무슨 나고자 취급하며 머슴처럼 부렸죠.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최고 연봉을 받는 것도 슈퍼스타 대접을 받는 것도 뒤에서 고생하는 동료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음지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 내가 먼저 움직이겠다고 말이죠. 그는 선수협회의 회장이 되겠다고 나서며 이군 선수들의 연봉 하한선을 올리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연금 제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단들은 강력하게 반대하며 선수협회에 가입하는 선수와는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죠. 즉, 영원히 야구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초강력 대처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밀어붙였죠. 하지만 선수 생명을 걸어야 했기에 다른 선수들에게 강요를 할 수는 없었고 결국 인원 부족으로 선수협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훗날 그때 조금만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지금 후배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야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후배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라고 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 보복성 트레이드를 당한 그는 롯데가 아닌 다른 유니폼을 입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혹사로 인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어깨와 팔은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했고 그렇게 삼성에서 2년을 더 뛴 그는 은퇴를 하게 되죠. 이때 그의 나이 32살에 불과했습니다. 은퇴식조차 없는 초라한 마지막이었죠. 평생 동안 이어온 혹사의 대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몸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기계처럼 공을 던졌는데 말이죠. 아니 기계도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서 쓰는데 그는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일상생활을 위해 어깨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인대가 2곳이나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선수 생활 동안 이 사실을 몰랐고 원체 아픈 곳이 많다 보니 웬만한 통증은 어깨 인대가 2개가 끊어졌는데 아무튼 그는 그런 통증 정도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 후 오랜 시간 동안 야구계를 떠나 있던 그는 한화 이글스의 투수 코치를 거쳐 2007년 2군 감독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도중에 사라지거나 선수들의 이름을 틀리게 말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죠. 그가 왜 그랬는지는 몇 년 뒤 밝혀졌습니다. 2011년 경남고와 군산상고 간의 레전드 매치에서 그는 심하게 야윈 모습으로 등장해 큰 병환이 있다는 것을 짐작해 했는데요. 사실 한화 2군 감독 시절부터 그는 대장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었고 이날도 병원에서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그는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밟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향년 53세의 나이에 그는 하늘의 별이 되었죠. 하늘에만 떠 있다고 별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고 꿈이 되어줘야 그게 진짜 별이에요. 그는 자신의 말처럼 진짜 별이었습니다.
동료 선수들의 기본 생계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수협을 창단하려 했던 슈퍼스타였고 수천 수만 통의 팬레터에 단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사인과 함께 감사의 답장을 전한 진정한 스타였죠. 또한 80년대 각종 데모와 시위가 많던 그 시절 군중 속에 끼어 함께 데모까지 했던 그는 인간적인 정의감과 소명감까지 갖춘 투수이자 투사였으며 몸이 부서져라 던지면서도 공 하나에 진심을 다해 던졌던 진정 위대한 투수이자 투사였습니다. 이상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최고였던 불세출의 투수 무쇠팔 최동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물이 궁금할 땐 누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